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자신문 웨비나 전문방송 올쇼TV 김지선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많은 기업이 어려움에 직면을 했지만 위기가 기회가 된 업종도 있습니다. 바로 게임과 미디어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되겠는데요. 상반기 이 분야로 많은 이들이 몰리면서 이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워드로 이제 클라우드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아시다시피 게임 산업 같은 경우는 하이테크를 굉장히 빠르게 받아들이기로 좀 유명합니다. 아마 다른 산업군에 속하신 분들도 오늘 이 게임과 엔터테인먼트 사례를 좀 보시면 실제 현업에서 고민하는 부분을 해결하는 데 좀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이 분야 전문 기업인 한국 IBM 그리고 SK CNC와 함께 게임과 미디어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어떻게 클라우드를 활용하고 있는지 좀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박승기 SK CNC 수석님 그리고 표창희 한국 IBM 실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석님. 네, 반갑습니다. 저는 SK 주식회사 CNC에서 클라우드 테크 세일즈를 맡고 있는 박승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어서 실장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IBM에서 클라우드 사업부를 담당하고 있는 표창희 실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발표는 약 50분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발표하는 동안에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면 추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 설문과 질문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도 보내드리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박승기 SK CNC 수석님으로부터 그 흥행대작 게임을 어떻게 글로벌로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사례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국내 사례로 살펴본 게임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퍼블릭 클라우드 활용 방안이라는 주제입니다. 아젠다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산업별로 클라우드 도입률 현황과 특히 그 중에서 게임사에서 적극적으로 굉장히 많이 도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SK에서 IBM 클라우드를 포함해서 다양한 멀티 클라우드 서비스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글로벌 서비스에 도움이 될 만한 IBM 클라우드의 주요 오퍼링과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한 주요 특징 그리고 장점이 될 만한 그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실제 최근에 진행을 했던 사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클라우드는 산업 전반에 있어가지고 확장성이라든가 편의성 또는 뭐 경제성이라는 다양한 장점들 때문인지 기존의 전통적인 그런 인프라 환경에서 상당한 변화를 가지고 왔고 또는 현재도 산업 전반에 있어서 계속해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표처럼 게임 미디어와 같이 IT 인프라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하는 그런 서비스는 불특정 다수 서비스 또는 초기에 서비스를 하는데 사이징이 어렵다라는 어려운 점 그리고 신속한 확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한 거기다가 초기 투자 비용에 대한 예측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클라우드의 다양한 특성 뭐 빠른 확장성이라든가 모두 내가 사용한 만큼 비용을 지불한다라는 그런 특성을 잘 사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도입률이 높은 편입니다. 다만 하단에 보이시는 공공이나 금융 산업 분야에서는 뭐 컴플라이언스 이슈라든가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 어떤 정부 정책의 어떤 이슈가 있다 보니까 다소 쟁거름을 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뭐 한국판 뉴딜 정책으로 국가적으로 굉장히 큰 비용을 투자를 한다는 것을 아마 기사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제가 예상하기로는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는 이런 공공이나 금융 쪽에서도 클라우드에 대한 전환 또는 도입이 상당히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보시는 장표는 실제 이게 게임사 쪽에서 좀 작성을 해주신 장표인데요. 실제 저희는 총 3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런칭 초기, 그리고 성장기, 안정기라는 게임의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집중해서 보는 부분은 바로 이제 이 버스팅 되는 부분입니다. 버스팅 구간에서는 뭐 안정성, 신속성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고
인프라 관점에서는 클라우드의 뭐 오토 스케일링이라든가 그리고 이중화 구성 등으로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안정화 단계에서는 뭐 물론 비용 효율화와 서비스 확대를 검토하게 되는데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시스템을 통합을 한다라든가, 그리고 국내 서비스라고 한다면 글로벌 진출과 같이 서비스를 확대하는 부분에 좀 더 고민을 하게 됩니다. 물론 뭐 우측에 보시는 바와 같이 모든 게임 서비스가 성공할 수 없듯이 일부 서비스는 페이드아웃 되는 경우가 발생이 되는데요. 때문에 우선 리소스를 최소화하고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다양한 출구 전략을 수립하는데 클라우드의 특성이 가장 효율적으로 적용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이클로 볼 때 클라우드의 특성이 게임 서비스를 하는데, 사업을 운영하시는데 가장 유용한 플랫폼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제가 기존에 게임 인프라 담당자 분들, 그리고 의사결정권자를 가지신 뭐 CTO나 CIO 분들을 많이 뵐 때 가장 많이 질문이 나온 내용인데요. 뭐 키워드만 몇 가지 뽑아봤습니다. 과거에는 뭐 AWS나 애저, 그리고 IBM 클라우드 같은 개별 클라우드 플랫폼에 대한 개별적인 특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셨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들어서는 개별적인 플랫폼보다는 내가 운영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클라우드 플랫폼의 특성을 멀티 클라우드 형태로 도입을 하시려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많이 있으십니다. 또는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온프라미스 시스템을 다양한 멀티 클라우드와 접목시킬 수 있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요. 뭐 이렇듯 해서 앞으로 저희도 이러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저희 같은 이런 업체들은 이러한 니즈 조건을 볼 경우에 앞으로 클라우드 플랫폼뿐만 아니라 뭐 서비스를 접목시킬 수 있는 인프라 확보, 뭐 CDN이라든가 뭐 보안, 그리고 SaaS 등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에 좀 더 저희가 집중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장표는 제가 이제 기사를 조금 발제를 해봤는데요. 결국 통신사들도 게임 시장에서 또 다른 기회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통 3사가 구독형 스트리밍 게임에 전격적으로 이제 서비스를 도입을 한다라는 내용인데요. 통신사들도 플랫폼 사업자와 코워크를 하면서 다양한 게임을 유치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러한 상황에서 물론 플랫폼 사업자뿐만 아니라 게임 사업자 또는 콘솔 시장에서도 다각적인 변화가 올 거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이 되는데요. 물론 뭐 이 기사가 오늘 내일의 얘기는 아니고 과거 1, 2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호불호가 많이 갈리고 있는데요. 결국 신작 게임이 다양하게 라인업이 돼야 이런 시장도 활성화될 거고, 아직까지는 오래된 게임이 집중되다 보니까 아직 크게 호응을 얻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조금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그 수석님께서 네. 그 클라우드 전반적인 트렌드와 함께 특히 게임 산업에서 클라우드가 어떤 식으로 좀 발전해 왔는지, 그리고 최근 게임 산업에서 궁금해하는, 그러니까 이슈가 되고 있는 클라우드 포인트가 뭔지 쭉 살펴봐 주셨는데요. 아마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또 좀 궁금해하실 포인트가 오늘 왜 한국 IBM과 SK CNC가 함께 나와서 이 클라우드에서 발표를 하고 있을까라는 부분일 텐데, 뭐 이미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이미 수년 전부터 국내에서 이 SK CNC와 한국 IBM이 굉장히 밀접하게 클라우드 부분에 있어서 협업을 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클라우드 초창기 때부터 협업을 해왔다고 알고 있고요.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게 과연 그렇다면은 양사 협업에 있어서의 뭐 강점이라든지 혹은 한국 IBM, 그러니까 IBM 클라우드의 강점이 뭔지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이어서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는 IBM 클라우드 서비스를 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진행을 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몇 년 전부터 멀티 클라우드 서비스를 현재 IBM 클라우드를 포함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기사 내용처럼 뭐 국내 주요 MSB 업체와 협력도 하고, 그리고 멀티 클라우드 고객 확보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현재 나서고 있습니다. 또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판교에 있는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이용해서 그 주변에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는 주요 대형 게임사
데이터의 온프라미스를 저희 판교 데이터 센터를 활용한 또는 거기에 더 나아가서 멀티 클라우드 서비스를 적용해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시스템을 구성하는 이런 산업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IBM 클라우드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리전입니다. 뭐 보시는 표처럼 60개가 넘는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고 한 18개 정도의 가용성 운영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제가 이 표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데이터 센터의 수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기존에 다양한 업체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굉장히 선호하시는 그런 리전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우선 북미 서비스를 중심으로 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중부에 있는 댈러스를 많이 선호를 하십니다. 그래서 중부를 통해 가지고 동서부에 대한 레이턴시가 상당히 잘 나오는 편이라서 댈러스를 많이 사용하시고요. 그리고 유럽은 아무래도 허브가 되는 프랑크푸르트의 리전을 상당히 많이 선호하십니다. 그래서 프랑크푸르트를 통해서 유럽 전 부분을 커버리지 해도 뭐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당히 좋은 레이턴시를 보여주고 있고요. 아시아 쪽은 싱가포르 리전을 통해서 동남아시아 쪽을 가능한 지역을 전부 다 커버리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글로벌 서비스를 준비를 하신다면 지금 말씀드린 이런 리전 위주로 우선 검토를 해보시고 조금 더 확대 검토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네트워크 부분인데요. IBM 클라우드는 주요 특징들이 뭐 상당히 많이 있지만은 제가 첫 번째로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각 데이터 센터, 즉 리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리전과 리전 사이의 네트워크 비용이 실질적으로 무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리전과 리전에 대한 데이터가 무상이다 보니까 리전 간 연계 시스템이 또는 구성이 굉장히 많고 통신이 많이 발생되는 그러한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상당한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거로 예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이런 사설 네트워크망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부분을 저희가 좀 더 개선을 하고자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이런 리전 간 데이터 네트워크 부분, 즉 사설 네트워크로 연동이 되어져 있는 부분을 좀 더 가속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가속 솔루션이라는 서비스를 현재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존에 사실 시스템을 운영하시다 보면은 퍼블릭 통신을 하는 데 있어서 레이턴시는 실질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IBM 클라우드의 이러한 장점, 사설망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 위에 가속 솔루션을 도입을 해서 네트워크에 대한 속도를 최대치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계속 현재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아마 올해 연말에는 실제 서비스에 도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도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베어메탈입니다. 베어메탈은 기존에는 굉장히 이해하시기 좀 힘든 오퍼링 중에 하나였었지만은 현재는 IBM에서 어찌 보면 가장 효자 상품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트워크에 다른 워크로드 간섭으로 인해서 성능 저하가 별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성능을 굉장히 최대치로 올려서 사용할 수 있을 수가 있으시고요. 뭐 주요 서버들, 특히 DB라든가 성능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HPC 서버에 집중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라인업을 살펴보면요, 다양한 서버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원유부터 포유까지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하드웨어 스펙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최대 192코어까지 물리적 코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진행을 하다 보니까 NVMe SSD 디스크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처리 속도에 대한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NVMe에 대한 디스크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특징을 좀 살펴보면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버추얼 머신처럼 즉각적으로 생성하기는 조금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비저닝 하는 데까지는 한 2시간에서 4시간 정도의 약간의 좀 소요가 되고요. 물론 이 클라우드의 특성상 이 베어메탈도 약정이 별도로 없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사용한 만큼만 사용을 하고 자원을 삭제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베어메탈에 대한 가용성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사용이 되는데, 특히 DB 서버라든가 그리고 GPU를 이용한 렌더링 서버 역할로 굉장히 많이 선호도를 하시고 계십니다.
베어메탈 두 번째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글로벌 서비스를 준비하시는 혹시 게임사 분들은 좀 더 집중해 들으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은데, 베어메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지는 아웃바운드 트래픽이 한 개의 베어메탈에서 발생되는 트래픽이 아시아 같은 경우는 약 5테라, 그리고 북미와 유럽 같은 경우는 서버당 20테라씩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저희가 베어메탈을 사용하는데 첫 번째 조건이 성능적인 부분을 검토가 된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이러한 네트워크 부분을 이용해서 장기적인 서비스에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최대치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서비스 하시는데 이런 네트워크 부분에 대한 경제적인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다음 장에서 좀 더 보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말씀드렸던 이 베어메탈에 대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내가 글로벌 서비스 하는데 좀 도움이 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예시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건데요. IBM 클라우드 내에서는 풀링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즉 쉽게 말씀드리면 다양한 베어메탈 서버를 하나로 묶어서 내가 마치 한 개의 네트워크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풀링 기능이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북미나 유럽 같은 경우는 베어메탈을 사용하실 때 서버당 약 20테라를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20대를 사용한다라고 한다면 그쪽 전 지역을 총 40테라 가까이 통합된 네트워크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다른 타 클라우드와는 굉장히 차별된 특성이 있고요. 그리고 서비스를 운영하시는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비용적인 부분에서는 절대적으로 강한 장점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측에 보시는 파란색에 나타낸 부분은 이제 아시아 쪽이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같은 예시로 본다면 20테라를 20대 방식으로 한다면 5테라의 아웃바운드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아시아는 5테라를 제공하고 있고 20대 기준으로 본다면 약 100테라 정도를 무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러한 장점은 베어메탈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주요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석님께서 SK CNC 수석님이신데 마치 한국 IBM 직원분인 것처럼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만큼 양사가 굉장히 밀접하게 협업을 하고 있다라는 걸 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양사가 같이 협업을 하셔가지고 게임 분야에 굉장히 많은 레퍼런스를 보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양한 레퍼런스 중에서도 뭐 좀 오늘 소개해 주실 만한 그런 사례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다양한 플랫폼이 있겠지만은 특히 IBM의 어떤 특장점을 이용해서 최근에 실제 적용된 그런 사례가 있는데요. 말씀드리기 전에 잠깐 정말 짧은 영상을 하나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rena Legends. 지금 보신 영상은 개발사 멘티스코라는 업체에서 개발을 했고요. 액션 배틀로얄 PC 게임입니다. 글로벌 서비스를 최근에 서비스를 했고, 스팀을 통해서 지난달 정식 출시는 아니고 EA 출시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동남아 서비스 같은 경우는 라인 POD 플랫폼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했고요. 그리고 출시를 함과 동시에 아시아 쪽에서 이제 탑셀러 스팀을 통해서 이제 등록이 된 거를 우측 화면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정식 출시는 올해 연말까지 지금 예정이 되어져 있고요. 지금도 현재 계속해서 새로운 신규 유저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게임에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을 조금 더 보완을 말씀드리면, 초반에 고객사의 니즈는 명확했습니다. 우리는 글로벌 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최종 목표를 하고 있고, 한 개의 단일화된 플랫폼에 의지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플랫폼, 다양한 클라우드 플랫폼을 합쳐서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하고 싶다라는 그런 부분, 그리고 아무래도 신생 게임 업체다 보니까 비용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 민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소의 비용으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아키텍처 구조를 요청하셨고요. 사실
뭐 여러 가지 조건으로 저희가 초반부터 구성을 했고 다양한 플랫폼에 대한 장점을 접목시켜서 시스템 구성을 만들어 봤는데요. 사실 지금 이 보시는 장표가 굉장히 디테일한 아키텍처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고객의 어떤 보안상 외부에 보여줄 수 있는 부분만 제가 좀 간단히 그림을 그려봤는데요. IBM 베어메탈에 대한 특장점 중에 제가 베어메탈과 아웃바운드 트래픽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사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부분이 바로 게임 서버였거든요. 게임 서버에 대한 부분을 글로벌 서비스 OBT나 그리고 CBT를 통해 가지고 다양한 플랫폼을 동시에 테스트를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수치상으로는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다만 OBT나 CBT를 통해서 고객들이 실제 느끼는 어떤 체감적인 부분은 베어메탈에 있어서 상당히 좋은 평가가 있었고요. 거기다가 외부로 게임 서버에서 발생되는 아웃바운드 트래픽에 대한 부분이 전체적인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사실 그 담당자의 말을 빌리자라고 한다면 IBM 베어메탈을 사용 안 할 이유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평가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또 물론 내부에 뭐 로비 서버라든가 DB 서버, 뭐 매칭 서버 이런 것들은 고객사 쪽에서 다소 좀 선호하고 운영이 편리한 그런 타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적용을 시켜놨고요. 물론 저희 SK 쪽에서 초반부터 아키텍처로 구조를 같이 설계를 해드리면서 저희를 통해서 지금 현재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운영 자동화를 위해서 뭐 테라폼이라든가 앤서블 같은 시스템을 통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뭔가 시스템을 자동화하고자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던 IBM 클라우드 내에서 사설망간의 그 네트워크 부분을 조금 더 개선하기 위해서 가속 솔루션을 현재 도입을 최종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뭐 저희 쪽에서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진행하기 위해서 어큐인사이드의 솔루션을 추가적으로 도입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다양한 장점을 기반으로 해서 사실 저희는 최근에 이 헌터스 아레나 레전드라는 게임이 보다 좀 상징성이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양한 멀티 클라우드를 구현을 했고, 그리고 고객사가 요청하셨던 최대치의 비용 효율화로 구성하는 데 있어서 고객사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단일 플랫폼이 아닌 다양한 멀티 클라우드 플랫폼을 사용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통합 운영 관리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셨었는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 쪽에 통합 모니터링 툴을 통해서 각 플랫폼마다의 어떤 장애 상황이라든가 또는 자원을 뭐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도 지금 저희가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클라우드 기술이 도입이 되고 추가적으로 보안이라든가 CDN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서 좀 준비를 했고요. 앞으로 기회가 된다라고 한다면 IBM 클라우드의 또 다른 어떤 장점을 통해서 최근에 진행했던 레퍼런스를 좀 더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승기 SK CNC 수석님으로부터 이제 클라우드 전반 산업의 트렌드와 함께 그리고 게임 쪽에서 어떻게 클라우드가 잘 활용이 되고 있는지 좀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아마 지금 저희 오늘 키워드가 게임 그리고 미디어 엔터테인먼트긴 하지만 아마 지금 수석님 발표하신 내용 들어보시면서 느끼신 부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 산업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산업에 적용될 수 있는 사례 그리고 기술을 소개해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어지는 발표들도 다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뭐 게임이나 미디어 쪽이 아니더라도 지금 다양한 산업군에서 아마 듣고 계실 텐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어서 이제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초고속 대용량 파일 전송 솔루션인 이 IBM 아스페라가 있습니다. 이 아스페라를 클라우드 기반에서 사용 중인 고객 사례를 좀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이 아스페라 소개와 함께 CJ 자회사인 CJ 4D 플렉스 사례를 영상으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IBM의 최영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저희가 제안드리고 있는 아스페라 온 클라우드라고 부르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업무적으로 파일을 보내고 받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보통 FTP를 사용을 하시거나
HTTP 링크로 파일을 보내시거나 또는 뭐 대용량 메일 같은 경우로 파일을 보내시는 경우들도 많으실 텐데 업무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는 점을 많이 느끼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 용도의 빠른 좋은 성능, 보안 이런 것들을 다 갖춰서 업무적으로 사용하시기 적합한 용도로 저희들이 제안을 드리고 있는 소프트웨어가 아스페라 또는 아스페라 온 클라우드입니다. 아스페라나 아스페라 온 클라우드를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파스펙스라고 부르는 저희들이 특허받은 프로토콜을 먼저 좀 말씀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술적으로 파일을 보내고 받을 때 뭐 TCP나 UDP라고 하는 프로토콜을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TCP는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전송의 환경을 제공을 해주지만 속도가 빠르지 않고, UDP는 많은 양의 데이터를 빠르게 주고받을 수 있지만 중간에 패킷이 깨지거나 뭐 유출되거나 하는 위험이 굉장히 많이 높은 프로토콜로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파스펙스는 이 두 가지 프로토콜의 장점만을 합쳐놓은 기술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UDP처럼 큰 양의 패킷의 데이터를 빠르게 던지고 받는 곳에서는 이것이 잘 들어왔는가, 깨진 것이 없는가, 위변조된 것이 없는가를 잘 체크해서 이렇게 수신을 하게 만드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이고요. 이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솔루션이 이제 아스페라라고 하는 건데, 아스페라 온 클라우드는 이런 소프트웨어를 저희 쪽에 설치해서 사용자분들께서는 사용하실 만큼 지불만 하시고 사용만 하시면 되는 그런 식으로 구성해 놓은 소프트웨어입니다. 당연히 저희들이 계정 관리라든지 망 정합성은 다 저희가 관리를 해드리고 사용하신 만큼 지불만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 소프트웨어를 쓰시는 고객분들 보시면 대부분 미디어 앤 엔터테인먼트 시장에 많이 계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모든 영화사나 엔터테인먼트 제작사들은 다 표준처럼 쓰고 계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시고요. 오늘은 그 중에 우리나라의 대표격인 고객을 한 분 모셔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바쁘신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CJ4D플렉스는 올해 국내 상영업계 최초로 미국 최대 전시회인 CES에 참여해서 기술력을 과시하시기도 하셨고, 또 지난 4월 뉴욕에서 열린 2020 에디슨 어워드의 미디어와 비주얼 커뮤니케이션, 엔터테인먼트 부문에서 다면 상영 특별관 스크린엑스로 금상을 수상하며 독보적인 기술력을 인정받기도 하였습니다. 이승열 매니저님,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간단한 자기소개와 회사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CJ4D플렉스 4DX 스튜디오의 이승열이라고 합니다. 말씀해주신 4DX는 CGV 자회사인 저희 CJ4D플렉스가 장편 영화 상영관으로서는 세계 최초로 상영화에 성공한 오감체험 특별관을 얘기합니다. 2009년에 시작해가지고 현재까지 전 세계 65개국 737개관 8만 5천 좌석 이상을 운영하고 있는 전 세계 1위 4D 영화 산업자인데요. 글로벌 프로젝트로는 2019년 전 세계 연관 관객 수 2,680만 명을 동원하는 등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4DX로 영화를 보는 관객이 300만 명을 넘어서서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4DX를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라딘과 겨울왕국 2 같은 경우에는 영화 OST와 4DX 모션 효과가 시너지를 내면서 4DX로 관람하는 동안에 관객분들이 노래를 따라 부르고 춤도 추는 4DX 댄설롱이라는 새로운 관람 트렌드를 만들었는데요. 이런 4DX는 영화관에서 특수 환경 장비와 모션 체어가 결합되어 영화의 장면에 따라서 의자가 움직이거나 진동이 발생하거나 바람이 불고 물이 튀기도 하고 향기가 나는 등의 다양한 오감 체험 효과를 만끽할 수 있는 곳입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CJ4D플렉스에서 아스페라 온 클라우드를 사용하게 된 배경 혹은 사용하시게 된 도전 과제는 무엇이었고, 다른 솔루션 대비 아스페라 온 클라우드를 선정해서 그것을 해결하시도록 하게 된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실까요? 일단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4DX로서 4D 영화를 상영하고 있습니다. 4D 영화를 상영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시네마가 기반이 되어야 하는데요. 디지털 시네마는 필름 산업과는 대비해가지고 굉장히 고용량의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존에는 저희가 이런 고용량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물리적인 디스크를 주고받는다거나 아니면은 FTP라든가 파일 쉐어 서비스를 사용함으로써 파일이 깨지기도 하고 파일이 손상되는 경우도 너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업이 지연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했었습니다. 이에 따른 비용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단점을 극복하고자 여러 가지 서비스를 찾아보던 중에 헐리우드 스튜디오는 대부분 아스페라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아스페라를 도입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처음으로
아스페라 온 클라우드를 도입하게 됐었습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년 동안 아스페라 온 클라우드를 꾸준히 사용하고 계신데요. 체험하고 계신 도입 효과에 대해서도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입 이전과 이후가 무엇이 또는 어떻게 달라졌는지, 또 사용하시는 분들의 현업에서의 실질적인 평가, 이런 것들을 좀 말씀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37개관이라는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상영관을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다양한 영화를 굉장히 많이 수급을 해야 됩니다. 특히 일본이라던가 인도라던가 아프리카 영화 같은 경우에도 많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영화들을 만약 현지에서 갖고 온다면은 물리적인 디스크로, 물리적인 방법으로 저희가 갖고 온다면은 시간도 많이 걸릴 뿐더러 세관이라던가 기타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FTP로 만약에 이걸 전송을 하게 된다면은 중간에 파일 하나만 이상이 있더라도 영상 전체가 못 쓰게 돼버리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일단 아스페라 온 클라우드를 도입함으로써 전 세계 어떠한 디지털 영화라도 이틀 안에, 하루에서 이틀 안에 수급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일단은 벌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아스페라 온 클라우드를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용법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별도의 이제 영화업계 관계자라면 별도의 사용 방법을 안내하지 않고도 그냥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가 저희 개봉 전 영화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보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아스페라 온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정된 링크에 지정된 방식으로 전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안성에도 굉장히 우수한 면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 사용 중이신 아스페라는 사실 솔루션 형태로도 사용을 하실 수 있고 온 클라우드 형태로도 사용을 하실 수 있는 제품인데, 아스페라 온 클라우드를 사용 중이시거든요. 그래서 솔루션을 도입해서 사용하실 때 대비 클라우드로 쓰실 때 좀 더 느껴지시는 장점이나 더 이점 같은 거는 있지 않으실까요? 아스페라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공간이 필요한 거에 비해서 아스페라 온 클라우드는 결제 후 다음날 바로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일단 시간적인 여유를 벌 수 있었고요. 그리고 공간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 공간이 좁은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아스페라 솔루션은 별도의 가입 절차가 필요하지만 온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링크 하나만 전송하면 바로 사용이 가능했기 때문에 고객들도 굉장히 사용의 편리함을 얘기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스페라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비싼 비용으로 장시간 일정 정액제를 사용하는 반면에 아스페라 온 클라우드는 정량제를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용한 만큼 비용을 지불할 수 있었고 그 점에서 굉장히 많은 비용을 아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아스페라 온 클라우드 사용을 고려하고 계시거나 검토 중이신 다른 저희들의 고객분들께 조언이나 먼저 사용해 보신 분으로서의 이렇게 한마디 주실 수 있는 조언, 경험에 대한 공유, 이렇게 좀 말씀 주실 수 있는 부분은 없으실까요? 네, 일단 아스페라는 점점 세계화되는 세상에서 가장 쉽게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저희 회사와 같이 다양한 국가를 상대로 영업을 해야 되시는 분들이라던가 고용량 데이터를, 특히 미디어 산업 같은 경우는 고용량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고용량 데이터를 주고받는 입장에서는 가장 믿을 수 있는 솔루션 중 하나인 아스페라 온 클라우드를 추천해 드리고 싶고요. 특히 사용자들이 굉장히 사용하기 편리하기 때문에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신다면 아스페라 온 클라우드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실제 고객 사례 영상으로 자세히 만나봤는데요. 이어서 표창희 한국 IBM 실장님께서 실제 고객 사례와 덧붙여 그리고 한국 IBM 클라우드의 장점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를 받은 한국 IBM에서 클라우드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표창희입니다. 오늘은 제가 게임 산업만의 특성에 따른 IBM 클라우드의 차별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비드-19로 인해서 외부 활동에 대한 제약이 생김에 따라서 여러 산업들의 희비가 교차되고 있는데요. 게임 산업의 경우에는 코비드-19로 인해 게임 플레이어 수, 게임의 어떤 세션 시간, 게임 관련 지출과 게임 내 거래가 크게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모든 플랫폼에서 약 27억 명의 게이머가 게임을 현재 하고 있고요. 특히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은 전 세계 모든 게이머의 약 55%를 차지하고 있으며 플레이어 수와 지출 측면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 AP 리전에서 주요 게임 개발사와 퍼블리셔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특히 매달 수십여 개의 신규 게임들이 런칭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게임 시장의 추정 가치는 약 1,600억 달러지만 2023년까지는 약 2,0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매우 큰 성장의 잠재력을 가진 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게임은 이미 작년부터 TV, 영화, 음악보다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해 왔기 때문에 이제는 전 세계가 가장 좋아하는 엔터테인먼트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 세계 27억 게이머 중에서 약 20억 명 이상이 모바일 게임을 현재 하고 있고요. 모바일 게임은 1,500억 달러 시장 가치의 절반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절반은 모바일 게임 쪽에서의 어떤 시장 가치가 있고 나머지 절반은 여전히 PC와 콘솔 게임 쪽에서 일단 매출이 발생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용자 패턴은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모바일과 PC 콘솔이 유사하게 좀 나눠져 있습니다. 2018년 모바일 앱스토어 소비자 지출 기준으로 전체 매출의 약 74%를 모바일 게임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게임은 IT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게임 개발자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높은 성장의 영역이 되고 있고요. 또 고사양의 어떤 휴대폰의 보급과 확산에 따라서 모바일 게임의 성공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게임 시장의 급격한 성장의 반면에 게임 개발자들과 퍼블리셔들이 겪는 어려움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게임 개발사와 퍼블리셔는 항상 가장 디맨딩한 워크로드와 짧은 개발 주기에 따른 어려움을 항상 매니징을 해야만 합니다. 게임은 온데만드 형태의 서비스로 항상 가장 높은 가용성과 높은 퍼포먼스가 보장이 되어야만 하고 서버와 아니면 네트워크의 어떤 서비스 품질에 따른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서비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게임에 대한 어떤 릴리스와 어떤 유지 관리, 그다음에 패치가 되어야지만 전 세계 게이머들의 매우 높은 기대치를 만족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개발 사이클과 게임 산업에서만의 어떤 특수한 요건으로 인해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IBM 클라우드가 적합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게임 산업의 유즈 케이스를 나눠보면 크게 4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각 게임 산업의 유즈 케이스별로 요구되는 사양들 또한 매우 다양하게 요구되어지고 있는데요. 한 예로 게임 단계에서는 신속한 게임 개발을 위한 데브옵스, 테스트, 또한 보안 환경에 대한 어떤 니즈가 있고요. 또한 개발 비용에 대한 절감에 대한 니즈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 호스팅과 게임 서비스를 위해서는 민첩한 게임에 대한 배포와 안정적인 운영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이를 위해서는 매우 낮은 레이턴시, 그 다음에 컴퓨팅 환경의 신속한 확장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예년부터 수년 동안 e스포츠 중계와 같은 유스 케이스들이 이제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요. e스포츠의 유스 케이스를 위해서는 수요에 따른 어떤 확장성과 또 확장성 외에 이 게임에 대한 데이터 분석과 이 분석에 따른 어떤 인사이트를 제시해 주는 것도 또한 요구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유스 케이스별 요구사항으로 인해 게임사와 퍼블리셔는 게임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 많은 노력과 비용을 투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에 페이지에서 말씀드린 게임의 요건의 해결을 위해서 글로벌의 많은 게임 개발사들이 IBM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잘 아시는 많은 그 유명한 어떤 게임 업체들이 이미 IBM 클라우드 환경에서 게임을 개발을 하고 배포를 하고 서비스를 전제하고 있고요. 이 외에도 마이크로 서비스 형태의 어떤 게임이라든가 아니면 사용량 기반으로 IBM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모바일 기업도 역시 많이 있습니다. 제가 다 공유를 좀 못 해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메이저 게임사를 비롯해서 많은 게임사들이 IBM 클라우드, 앞서 그 박승기 수석님께서 말씀하신 IBM 클라우드만의 강점인 베어메탈 서버 기반으로 해가지고 많은 게임 서비스를 현재 제공하고 계십니다. 이미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IBM 클라우드만의 게임 산업을 위한 차별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BM 클라우드는 고객 전용의 베어메탈 서버와 오버커미트가 없는 가상 머신의 제공으로 고성능의 안정적인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타 클라우드 사용자로 인한 어떤 성능에 대한 간섭을 받지 않는 어떤 고객의 전용의 어떤 장비, 어떤 환경을 저희가 이제 제공해 드릴 수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게임의 특성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게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게임의 특성에 따라 어떤 CPU라든가 GPU라든가 메모리라든가 스토리지 등의 다양한 어떤 조합, 한 100여 가지 이상의 어떤 그 인프라에 대한 컴포넌트에 대한 조합을 통해 가지고 맞춤형 베어메타 서비스의 서버의 구성이 가능하고 타사 대비 높은 제어권을 저희가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사 고객께서 직접 게임에 대한 아니면 서버에 대한 컨트롤비리티를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게임사 운영 정책에 맞춰서 유연하게 IBM 클라우드를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볼타라든가 파스칼 등의 다양한 GPU를 저희가 이미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 IBM 하면 또 왓슨 또 잘 아시지 않습니까? 또 왓슨 기반의 게임 데이터 분석이라든가 관련된 어떤 AI 서비스를 저희가 함께 제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IBM 클라우드는 글로벌리 지금 60여 개 지금 클라우드 센터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점차 더 확산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센터 간에는 사설 네트워크망이 이미 그 광 케이블에서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낮은 레이턴시와 글로벌 센터 간의 네트워크 비용을 무료로 제공하는 IBM만의 매우 특별한 네트워크 가격 정책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글로벌 사용자, 글로벌 엔드 유저를 대상으로 게임과 같은 다른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TCO 관점에서 높은 비용 절감 효과를 내실 수가 있고요. 또한 클라우드를 사용하시다 보면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실제 사용해 봤을 때 예상하지 못했던 네트워크에 대한 히든 코스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IBM은 이런 IBM만의 특별한 어떤 그 네트워크 가격 정책을 통해 가지고 그런 히든 코스트, 네트워크에 대한 히든 코스트 부분에 대한 우려를 줄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까 또 말씀드렸던 네트워크 풀링 서비스를 통해서 서버별로 제공되는 5에서 20TB의 무료 아웃바운드 트래픽을 활용하시게 되면 네트워크 비용 절감 효과를 극대화하실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실장님께서 이제 IBM 클라우드의 장점까지 좀 소개를 쭉 해주셨는데 네. 제가 들었을 때 IBM 클라우드의 가장 큰 장점은 한 2가지 정도로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그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들이 거의 대부분 가상 서버만 제공을 하고 있는데 IBM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이 가상 서버뿐만이 아니라 이 베어메탈 서버를 제공을 해서 성능을 좀 최대치로 끌어올리면서 보안도 안전하게 보장을 한다. 라는 게 가장 첫 번째 큰 장점인 것 같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저도 이게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는데 글로벌리 60여 개의 데이터 센터를 좀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 리전과 리전 사이의 네트워크 비용이 무료다, 무상이다 라는 점이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은데 그로 인해서 아마 비용 절감 효과를 굉장히 극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그 IBM 클라우드를 이제 사용하신 고객들 중에 어떤 강점으로 IBM의 클라우드만의 강점을 생각하시는 게 그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베어메탈과 또 네트워크 그 가격 정책에 대한 강점을 고객도 굉장히 만족하고 사용하고 계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사례를 통해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서 말씀드린 IBM 클라우드만의 어떤 차별화 포인트가 실질적으로 적용된 클라우드 사례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엑시트 게임이라고 혹시 포톤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그래서 멀티플레이어 게임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임 엔진 플랫폼입니다. 포톤이라는. 실질적으로 엑시트 게임은 지금 IBM 그 클라우드 베어메탈 위에서 지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매월 한 2,700만 명의 게이머들이 안정적인 게임 서비스를 좀 제공받고 있고, 동시에 한 28,000명, 아마 지금 더 늘어나긴 했을 텐데, 한 개발자들이 실질적으로 그 포톤 플랫폼 위에서 본인들이 출시한 게임을 실제로 개발하고 테스트를 현재 지금 하고 있고, 그를 또 이제 포톤과 IBM이 함께 좀 지원을 좀 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엑시트 게임사에 따르면 뭐 저희가 뭐 말씀드린다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고객의 어떤 VOC를 듣는 게 더 맞을 정확할 것 같고요. 그또 엑시트 게임사에 따르면 IBM 클라우드를 사용하게 되다 보니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상 서버 호스트 대비 40% 이상의 향상된 성능을 확보할 수 있고, 타사 클라우드 플랫폼 대비 소요 비용이 약 10분의 1 수준으로 절감되었다라는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베어메탈은 고객의 어떤 전용 서버를 제공하다 보니 다른 어떤 클라우드 사용자의 어떤 간섭에 의한 성능 저하라든가 그런 부분이 없고요. 또 이 전용 그 클라우드 서버를 그 특정 고객에게만 제공하다 보니 특히 보안 이런 부분에 대한 강점을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어떤 네트워크에 대한 가격 정책에 대한 강점도 다시 한번 뭐 강조드려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사례는 그 리퀴드 스카이라는 그 최초로 스트리밍 게임 서비스를 제공한 게임사입니다. 뭐 지금은 스트리밍 게임이 이제 많이 지금 나오고 있지만 한 3년 전에는 리퀴드 스카이가 최초로 일단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을 했고요. 게이머가 고성능의 어떤 하드웨어라든가 하드웨어 없이 모바일 또는 태블릿 아니면 PC 등의 다양한 모바일 환경에서 스트리밍 방식으로 해가지고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리퀴드 스카이는 IBM 클라우드 기반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구성해서 게이밍 서비스의 어떤 혁신을 이루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리퀴드 스카이는 어떤 사용자의 폭증이라든가 또 빠른 성장에 따라 단시간에 어떤 그런 서버에 대한 배포라든가 그런 부분이 좀 서버에 대한 용량을 늘리는 부분이 좀 필요했고, 또 용량을 늘리지만 또 퍼포먼스 또한 반드시 개런티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강점을 갖고 있는 강력한 IBM 베어메탈 서버가 고객의 어떤 니즈에 맞았고요. 또 글로벌,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리퀴드 스카이 같은 경우에는 스트리밍 형태로 해가지고 게임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굉장히 많은 트래픽과 많은 대여폭을 지금 요구하는 그런 게임 서비스인데요. 그러다 보니 IBM의 글로벌 데이터 센터 간에 무료로 제공되는 높은 대여폭을 활용을 해가지고 비용 절감 효과를 실현한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박승기 수석님 그리고 표창희 실장님으로부터 이 게임 그리고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반에 이제 클라우드가 어떻게 좀 활용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들도 많이 살펴봤고요. 그리고 한국 IBM 기술의 장점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이 발표를 하는 동안 여러분께서 굉장히 많은 질문 주셨는데요. 지금부터 이 중에서 뽑아서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문조사도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태풍 때문에 출근하실 때 많이 힘들으셨을 텐데 그럼에도 정말 오늘 오전부터 많은 분들이 지금 함께 방송을 시청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중에서 오늘도 정말 많은 질문 주셨는데요. 좀 몇 가지를 저희가 지금 꼽아봤습니다. 그중에서 먼저 실제로 좀 게임사에 계신 분이 좀 질문 주신 것 같은데 일단 그 질문 먼저 제가 좀 전달을 드리면 개발을 완료한 게임을 그러니까 출시죠. 출시 또는 게임 패치, 그러니까 업그레이드에 앞서서 운영 환경 검증을 위해 파일럿으로 이 테스트를 하고자 한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그리고 기술 지원은 혹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라는 좀 질문 주셨습니다. 이 답변은 아마 두 분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실장님부터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저희는 뭐 이미 여러 게임사들 대상으로 저희가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요. 어떤 개발 과정부터 저희가 일단은 클라우드 인프라를 현재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서 개발을 하시는 고객들도 있고 아니면 온프라미스 개발을 하셔가지고 개발이 된 서비스를 클라우드 상에다가 어떤 마이그레이션 하시는 고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그 고객이 원하시는 어떤 그 인프라에 대한 스펙이라든가 그 서버를 선정을 해가지고 그 위에서 실질적으로 테스트를 좀 진행을 해보고, 하지만 이제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실질적으로 게임 사용자들에 대한 실제 트래픽이 좀 발생하는 게 좀 필요하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 뭐 QA의 어떤 프로세스라든가 실질적으로 가상의 어떤 트래픽을 태움으로써 이 게임에 대한 어떤 안정성이라든가 네트워크에 대한 점검 같은 걸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 뭐 로컬도 있고 글로벌의 어떤 테크 엔지니어가 실질적으로 네트워크부터 아니면 또 보안이라든가 뭐 디도스 같은 부분도 저희 같이 지원을 해가지고 같이 어떤 게임의 어떤 개발부터 준비, 그다음에 런칭까지 같이 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수석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플랫폼에 대해서 저희가 테스트 부분을 저희가 진행을 해드리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확장해서 말씀드리면 물론 IBM 클라우드에 대한 테스트베드 형식으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요. 더 나아가서 뭐 AWS라든가 MS Azure 또는 뭐 구글 GCP까지도 다양한 플랫폼 내에서 우선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환경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라고 한다면 별도의 뭐 연락을 주신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초반에 컨설팅이라든가 그리고 어느 정도 지원해 줄 수 있는 플랫폼에 대해서 저희가 기술 지원도 같이 동시에 진행을 해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질문 주신 것 중에 역시 클라우드 하면은 이 질문이 좀 많이 나옵니다. 키워드가 보안이 되겠는데요. 여러 질문들을 좀 하나로 압축시켜서 좀 질문을 정리해 드리면은 이 게임 등에, 그러니까 게임 말고도 여러 산업들 의미하시겠죠. 이 적용하는 클라우드 안에서 보안에 대한 뭐 신뢰성은 어떻게 좀 보증을 하느냐, 그러니까 보안을 좀 어떻게 대비를 하는지에 대한 좀 궁금하다는 질문 주신 것 같은데요. 역시 뭐 두 분께서 사례를 좀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실장님 먼저. 아무래도 게임 하면은 가장 보안이 제일 중요하죠. 아무래도 많은 이제 플레이어들이 이제 동시 접속해서 게임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인증, 뭐 보안 인증을 통해서 당연히 인증이 돼야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게임을 플레이하시면서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디도스라든가 여러 공격에 대해서도 저희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그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사용자들이 게임을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어떤 정보를 게임에 대한 정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보안 정책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또 글로벌리 갖고 있는 어떤 보안에 대한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스탠다드도 저희가 다 준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저희가 일단 보안에 대한 부분을 제공하고 있고 또 IBM 같은 경우는 IBM 시큐리티라는 그 보안 전문 그 사업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그 필요한 부분에 대한 서비스를 보안 서비스를 함께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면서 관제라든가 그런 부분 서비스를 같이 좀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수석님도 이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뭐 게임사 쪽에서 보안이라고 한다면 실제적으로 운영하시다 보면 흔한 얘기로 이제 핵이라는 그런 단어를 많이 쓰는데요. 그런 문제점 때문에 보안에 대한 서비스를 굉장히 많이 도입을 검토를 하십니다. 물론 플랫폼, 클라우드 플랫폼 자체적인 어떤 보안 시스템도 있지만 저희가 조금 더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외부에 있는 보안 솔루션, 이게 뭐 디도스 서비스라든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보안 솔루션에 대한 업체와 협력을 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이제 대응을 하고는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최근의 사례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이 결국은 보안이십니다. 그래서 뭐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뭐 글로벌 전 지역을 커버리지할 수 있는 그런 보안 솔루션을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아마 도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뭐 발표를 잘 들으신 분들께서 많이 이제 공감하셨을 사안인 것 같은데 뭐냐면 일단 뭐 IBM 클라우드의 강점은 그 글로벌리 60여 개 데이터 센터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점이 될 것 같은데요. 앞서 이제 수석님께서도 특히 아시아 지역의 이 데이터 센터들의 특장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주신 질문 같은 경우는 뭐냐면 그 홍콩이나 동남아 기반의 사이트를 준비 중인데 해당 지역의 좀 리전이 좀 안정적으로 잘 구성이 되어 있는지 라는 좀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꼭 굳이 홍콩 동남아뿐만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이 리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역시 두 분께서 답변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실장님께서. 네. 뭐 일단 뭐 동남아 지역하면 이제 홍콩, 싱가포르 쪽에 저희 데이터 센터가 있고 또 인도, 호주 그쪽에 이제 주요 저희 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내 기업 중에서 어떤 해외 지사가 있거나 아니면 아시아 지역으로 해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뭐 홍콩 리전이라든가 아니면 싱가포르 리전들을 활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시고요. 글로벌리 지금 IBM 60여 개 데이터 센터는 다 모든 표준화된 어떤 아키텍처라든가 스탠다드를 다 준수하고 있고 그다음에 글로벌 아까 말씀드렸던 글로벌 컴플라이언스를 다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뭐 어느 지역 꼭 뭐 동남아 지역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과 동일하게 동일한 서비스를 안정화된 안정적이고 안정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수석님도 덧붙여서 간단히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동남아 서비스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뭐 몇 개의 주요 리전들이 있는데 제가 사실 뭐 강조하고 싶은 뭐 리전이라고 본다면 싱가포르 리전을 통해서 저희가 다양한 서비스를 지금 현재 제공하고 있는데 싱가포르 리전에서 가능한 동남아 서비스들은 상당히 많이 커버리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전 자체에 대한 고민보다는 그 해당 리전을 통해서 뭐 호주 쪽까지도 연동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 리전과 리전, 그리고 게임 서버와 예를 들어서 게임 서버와 뭐 DB 서버와의 연동 부분이 속도가 얼마나 개선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기술적인 요소를 좀 더 보완을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말씀하신 질의 주신 뭐 동남아 서비스를 하시는 데는 제가 봤을 땐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느덧 시간이 벌써 이렇게 흘러서 거의 마지막 질문을 좀 하나 드리고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보니까 오늘 지금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서 뭐 게임이라든지 뭐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산업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산업에서 지금 함께 시청을 해 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 산업에서도 좀 동일한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뭐 일단은 유통이라든지 아니면 금융, 이런 좀 다른 산업에 좀 적용된 사례가 있으면 조금 설명을 부탁드린다라는 좀 질문 주셨는데, 뭐 유통이 돼도 좋고요, 금융이 돼도 좋고, 두 분께서 마지막으로 좀 사례, 그러니까 다른 산업의 사례를 하나 정도씩 더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실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워낙 사례들이 많아서 어느 걸 꼭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긴 한데, 커머스, 뭐 유통 쪽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국내에서도 홈쇼핑이라든가 아니면 이커머스 쪽에 아니면 온라인 쇼핑몰 쪽에 IBM 클라우드 기반으로 해가지고 서비스가 지금 제공되는 사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물류라든가 아니면 유통 아니면 그 온라인 여행사 같은 경우도 현재 IBM 클라우드 서비스 기반으로 지금 서비스가 진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IBM 그 파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말 올해 또 저희가 IBM 파이낸셜 서비스 플랫폼이라는 걸 저희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뱅크 오브 아메리카 사례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어떤 글로벌의 어떤 그 금융 쪽에서 지켜야 될 어떤 규제라든가 그런 부분을 다 클라우드 상에서 구축한 그런 솔루션들을, 그러니까 서비스를 저희가 함께 제공을 하고 있고, 저희가 지난달에 발표를 했죠. 작년 말에 이제 저희가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다라고 작년 11월에 발표를 했고, 올해 8월 달에 저희가 일단 발표를 했는데, 이미 많은 그 금융 쪽 고객들도 저희한테 좀 문의를 해 오셨고, 그거에 대한 어떤 인증, 아무래도 이제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금감원이라든가 금융보호원의 어떤 그런 인증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클라우드로 구현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IBM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어떤 그런 규제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좀 문의 주시면 함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장님께서 워낙 자세하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리고 시간 관계상 여기서 이제 조금 질의응답은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박승기 수석님 그리고 표창희 실장님 굉장히 수고 많이 해주셨는데요. 소감 한 말씀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님부터. 네. 네. 사실 오프라인을 통해서 많은 기회가 있어서 그런 자료는 많이 참석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이제 웨비나를 통해서 진행을 하는 거는 사실 처음이다 보니까 굉장히 어색하기도 한데요. 나중에 좀 더 좋은 아젠다를 가지고 이런 기회에서 참석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실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직접 얼굴을 뵙고서 좀 설명을 드리고 같이 좀 현재 고민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논의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상황이 좀 여의치 않아서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뵙는 거 좀 아쉽고요. 하지만 저희 지금 IBM 클라우드에서는 현재 지금 무상으로 POC를 제공해드리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질문 올라오고도 몇 개 봤는데 현재 지금 구현하실 서비스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IBM 클라우드 상에서 한번 POC를 한번 진행해 보시는 것도 IBM 클라우드의 어떤 강점을 한번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 끝나고 혹시 문의사항 있으면 연락 주시면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온쇼TV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웨비나 발표 자료와 다시 보기는 일주일 안에 업데이트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